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이상하게도 행복한 감정은 짧게 지나가 버리는데 슬픔이나 괴로움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실컷 누리고 오래도록 붙잡아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볼 텐데요. 스스로를 행복탐험가라고 말하는 최경규 교장 선생님은 행복은 사라지거나 숨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우리 안에 존재해온 감정이기 때문에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깨우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을 찾는 법, 행복학교 최경규 교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최경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스스로를 행복 탐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1호 행복 탐험가다. 저는 이제 여러 탐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가끔 뵀는데 행복 탐험하시는 분은 처음 뵈가지고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요? 실은 제가 석사, 박사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늘 좀 갈구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마침 전공이 무역이라서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해외를 또 많이 다녀봐도 또 정말 내가 항상 제가 좀 갈구하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행복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소심하긴 했지만 직접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을 만들고 찾아볼까 싶은 생각에 행복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얼마나 탐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50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뭐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하니까요. 네. 예. 그 행복하고 관련해서 강의하고 상담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네. 어떻게 행복을 가르치고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시는데요. 주로 이렇게 상담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상담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좋아지시면 좀 어떻게 스스로를 좀 치유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치유를 글쓰기를 통해서 네. 작가로 또 제가 또 도와드리고 또 작가에서 또 강사로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좀 더 돕는 일에 제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주로 이렇게 입문자용으로는 이렇게 단과반처럼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줌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외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별 코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담이나 그 다음에 치유 글쓰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예. 근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모토로 내거신 것이 실천 행복학이더라고요. 네. 실천 행복학. 이게 뭡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엇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지속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 역시도 무엇을 한 가지 배우고 느꼈다면 그것을 직접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는 실천 행복학이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좀 패턴을 좀 바꾸려는 노력, 그러한 좀 강의와 코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막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 시간에 감사일기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뭐 흔히들 뭐 감사일기가 뭐 좋다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면서 매일 하루에 한 15분 정도 직접 감사일기를 써보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조금씩 생활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오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울적하신 분들부터 해서 심지어는 정신과 선생님도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라 하면 알 것 같은데 조용히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찾아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행복지수가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고 열정도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걸까? 이게 어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일단은 경제적 압축적 성장에 따라서 우리 하드웨어는 그만큼 좀 빨리 좀 개발이나 성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우리 정신적인 마음적인 측면은 거기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해외에서 좀 출장이나 강의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제일 빨리 듣는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빨리빨리? 맞습니다. 빨리빨리. 외국 분들도 그건 알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외적 성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좀 잊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 교장 선생님을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그 가치를 잊는다는 표현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계신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행복할 수가 있고 우울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과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 좀 뭐랄까 그 틀에 얼루매여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자존감하고 좀 연결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행복과 관련된 일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우리 최경규 씨의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사람인지라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되게 좀 빨리 좀 찾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회복 탄력성처럼. 저 역시도 화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남들 같으면 좀 매몰되는 시간이 좀 더 길다면은 저는 좀 돌아오는 시간이 좀 남들보다는 비교적 좀 짧지 않나. 회복 탄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행복 탐험가로 행복에 관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사실은 원래 무역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 지금도 생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꽤 업무 성과가 괜찮았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무척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한 120여 개의 도시를 출장을 다녀왔고요. 많은 나라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련을 맛본다던가 이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다른 길로 가게 마련인데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무역 업무만 하기도 바쁠 텐데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할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맞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보통 출장에 가면 혼자 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를 마치고 항상 좀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행복을 얘기하시지만 늘 행복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최경규 씨는 어떤 상황에서 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시는지.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직업이 사람들 많이 만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게 인간관계,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참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과의 적당한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이렇게 친하다고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기대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좀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저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풀어가세요? 제가 또 글쓰기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나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을 글쓰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조금 불편한 느낌, 감정이 생겼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조용한 카페나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면 이제 그냥말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글을 쓴다면은 이 쓰는 글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문제점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그 감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또 개선할까에 대해서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다 쏟아내시는군요.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걸 또 누군가에게 막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또 풀어내시는 분도 있고 또 막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또 그걸로 풀어내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좀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좀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담이나 수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덜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새벽 2시에 누구에게 전화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글쓰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한강 씨처럼 우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을 종이 위에 그냥 펜 한 자루 종이 한 자루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를 위한 치유의 시간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또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멈추거나 끊어내지 못해서 힘든데 어떻게 저는 그래서 막 결단을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되게 부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격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강의 때 주로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인간관계의 정리론이라고 말이죠. 핸드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앱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는 필요로 하겠지라고 미련을 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런 것도 절실히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쓰레기통으로 힘든 인연들은 좀 버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귀 닫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요즘은 댓글 같은 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맞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악플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랄까요. 우리에게 생각보다는 많은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근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남들에게 잠시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도 좋지만 계속 피하고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면을 좀 더 탄탄하게 강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또 비슷한 경우가 왔을 때 본인이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사실 번아웃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뭐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최경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보통 기업 강의 같은 경우에 번아웃 예방에 대해서 많이 의뢰가 오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늘 빠르게 흘러가는 패턴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을 좀 더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패턴에서는 끊임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도 괜찮으니 훌쩍 여행을 좀 떠나보시고 생각이라는 틀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얼마 전에 진짜 멍 때리기 대회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멍을 때릴 때 우리가 좀 혈류나 좀 마음이 좀 안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만 해라는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때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 더 토닥거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요즘 막 불멍, 물멍 뭐 이런 게 유행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멍 때리는 흔히 말하는 그 멍 때리는 시간에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멍 때리는 시간 우리가 흔히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좀 비생산적이고 좀 사치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왜 뭐 아주 작은 잡념들 뭐 내일 아침에는 뭘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늘 머릿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예. 그게 바로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인 패턴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죠.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네. 아, 내가 또 마음이 또 여기 가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패턴을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 이 마음도 내 마음이긴 하지만 좀 더 내려놓고 슬로우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번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네요. 멍 때리는 것도 잘 때리면 굉장히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조차도 뭔가를 꼭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현대인들의 어떤 좀 숙명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면 예전에 무휴근무할 때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보통 누구를 만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에서 안 만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왜 만나셔요? 어차피 제가 좀 반신욕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 차라리 제가 밖에서 커피값이나 사우나 티켓값이 비슷하니까 제가 밖에서 결제를 해놓고 올라와서 같이 반신욕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까지. 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제가 요즘에는 저 연구실 앞에 좀 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제가 정해놓고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게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하면 할수록 재충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비우는 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비워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충전의 시간인 거죠. 그동안에 행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는 나만 몰랐던 행복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행복을 찾는 3단계를 알아차림, 받아들임, 내려놓음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알아차림?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되나요?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계속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을 그걸 보통 욕심이라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중년 노년에 넘어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행복을 또 한 가지일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 내가 지금 왜 있나? 이런 생각도 알아차리는 것.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알아차리는 것이 네. 가장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네. 일단 알아차리는 것. 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과연 언제 내가 슬픈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순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네.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럼 알아차림의 단계를 지나서 받아들임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진 것을 있는 현 상태 그대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큰 시련이 당했을 때 이것은 꿈일 거야.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회피를 한다는 거죠. 이런 회피가 결국 본인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 온전히 내 것으로 이해를 했을 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낀다는 거죠. 네.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려놨다 하지만 오늘 내려놨는데 내일 보니까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또 그 다음날 보면은 더 내려놔야 될 게 있고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가끔씩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통 행복 곡선을 보았을 때 계속 떨어질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U자 곡선을 그리거든요. 행복지수의 곡선이. 그 이유는 나이가 50, 60대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행복 탐험가시니까 많은 분들에게 행복 키트를 좀 선물을 해줄 수 있다 하면 어떤 걸 선물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트와 볼펜 이 두 가지면 예.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A4지 한 장 또는 이면지도 관계없어요. 진짜 눈물 나는 날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한번 써 내려가 보는 거죠. 저희 행복학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매솔거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일 솔직하게 거침없이 쓰라는 원칙인데요. 매솔거. 네네. 예.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매일 솔직하게 거침없이 써 보았을 때 현대인들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을 눈으로 들여다보고 구체화시키고 앞날을 좀 더 밝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 키트는 노트 그리고 볼펜으로 저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지 않네요. 네네. 행복을 위해서 실천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행복을 좀 찾아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뭐부터 해볼까요? 제일 좋은 것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배웠다면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를 부탁드린다면 감사하는 말을 한번 말끝에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예컨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끝부분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본다면 본인의 마음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색했던 관계도 좀 더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에는 또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믿고 뭐 좋은 말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끝에 한번 붙여보는 게 오늘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럼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 탐험가 행복학교 최경규 교장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감사합니다.